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우리 몸에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중요하다면 혈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혈관이 좋다면, 좋은 상태라면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백혈구도 잘 공급이 돼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혈액은 공급이 되지 않고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도 안 될 뿐더러 백혈구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몸에서, 건강에서 혈관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한 것입니다. 사실 연세가 높은 분들의 모임에 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 하나는, 이상하게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여자분들의 수명이 남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2018년 통계인데요,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세, 여자는 86.5세. 일본의 경우에는 남자는 82세, 여자는 87.5세.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자의 수명이 남자의 수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자분들의 수명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높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여자분들의 혈액 속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피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혈관 안에 혈정이 형성되고 혈액도 끈적거려지며 혈관을 또한 좁게 만듭니다.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의 별명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호르몬의 작용에서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여자들의 혈액 속에는 HDL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장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공통적으로 놀라운 것은 100살이 넘는 그 장수하신 분들의 혈액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80 이상이 될 정도로 높습니다. 저희들이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피에서 HDL은 최소한 40보다 높아야 된다, 기준을 40으로 잡고 있는데 100살이 넘는 분들의 혈액 속에는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80이 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많은 HDL을 함유하는 혈액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 다음에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맥에서 나오는 그 혈액은 점점 가늘어져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했다가 정맥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혈관들 중에서 90% 이상이 모세혈관이 차지한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세혈관은 각 세포들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가늘어져 가지고 이제 막 세포하고 연결되는 모세혈관의 굵기는 우리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몸에 어디라도 살짝 베이게 되면 어디서든지 피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든지 간에 모세혈관이 분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는 그런 엄청난 길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고 긴 혈관이 맑고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탄력이 있어야 되고 매끄럽고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혈관벽에 이물질이 쌓이고 플라게가 생기면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고 혈관 내부가 울퉁불퉁해지면서 갖가지 심각한 병들이 발생하게 되죠.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 뇌경색, 눈 망막 질환, 신장 질환,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심각한 질환들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조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에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쪼여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또 손발이 차갑고 저리는 증상은 나타납니다. 혀의 색깔이 푸르스름해지고 혀 아래의 정맥이 굵어지면서 푸르스름해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들면서 배꼽 주위를 누르면 아픈 곳이 느껴지고 입술이 검어집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생길 때 저희들은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아, 내 혈관이 좁아지고 있구나, 내 모세혈관이 상당히 막혀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은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 혈관은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묵묵하게 전혀 침묵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조 증상을 알아서 빨리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관의 상태를 그래서 탄력이 있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그 사항들 중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로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은 금방 수축이 되고 좁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많이 웃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웃음 치료사, 꼭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말하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러한 수많은 그 기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의지적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서 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한 나의 모든 짐을 내려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맥락에서 잠을 충분하게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낮 시간에 긴장하고 활동하는 시간에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도 오르고 맥박수도 뜁니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도 이렇게 좀 이완되고 맥박수도 감소하면서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혈관이 상당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잠도 애써서 잘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런 노력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도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유산소 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근육을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체온도 올려주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어서 혈관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유산소 운동, 여유 있게 운동하는, 참 시간 날 때마다 여유 있게 걷는 그런 생활 습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그 잉여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변해서 내장에 보관되거나 혈관벽 안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잉여분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도록 밥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과식을 하게 되면 혈관 건강에 무척 해롭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남는 잉여분의 에너지가 혈관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HDL 수치는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만은 혈관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참 밥도 적당하게 먹고 절대 과식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혈관에 좋은 음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많이 섭취해야만 됩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음식물들 중에서 저는 단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우선 권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오메가3하고 섬유질입니다. 먼저 오메가3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덴마크의 그 의학자 다이아 베르크 박사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덴마크에서 가까이 있는 그린란드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어찌된 것인지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에 같은 질병에 거의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주 좋은 식사를 해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건강 나쁜 고지방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전혀 먹지 않는데도 에스키모 사람들은 심장질환에,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에 왜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이아 베르크 박사는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덴마크에서는 심장병, 혈관 계통의 질환이 많아서 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에스키모인들의 식생활을 조사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그들이 많이 먹는 등푸른 생선 속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에스키모인들이 많이 먹는 그러한 식품 속에 오메가3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므로 심장병에도 걸리지 않냐고 그 순환계, 혈관계 질병에 걸리지 않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오메가3 지방산을 몸에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를 섭취하려면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없애주고 HDL을 높여주면서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탄력성, 유연성을 높여주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큼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섬유질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 무렵만 해도 섬유질은 영양소 축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양소가 아니다라고 자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섬유질의 가치가 아주 중요시 되고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섬유질이 중요한가요? 섬유질은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면서 몸 안에 있는 독성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몸 안에 독소 배출일 뿐만 아니라 그 혈액 안에 있는 독소 빨아들여서 배출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섬유질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영양소, 제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탄수화물로 1등으로 보고 2등을 섬유질로 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은 중요합니다. 의학의 창시자요, 의학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바로 약이 되게 하라. 유명한 말을 히포크라테스는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